네, 안녕하세요. 연세생명나무내과 성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부 나이 젊어지는 법이라는 강의를 주제로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뵀었던 원장님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보톡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이제 오건용 원장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다시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메일인원의 오건용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또 김윤희 원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세 아르미아 원장 김윤희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원장님들이 매일 늘 하시는 시술이기 때문에 사실 강의 부담 별로 없으시죠? 네. 그래도 부담이 이게 너무 잘하는 주제라서 더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래도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늘은 이제 누구나 관심 갖는 주제인 보톡스 강의인데요. 사실 보톡스는 치료에서부터 미용까지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활용도가 굉장히 넓고 부작용도 적고 이렇게 많이 알려진 강의인데 그 원장님 개인적으로 하루에 보톡스 시술 이렇게 몇 프로나 하세요? 그 하시는 주 업무가 미용 쪽이시잖아요. 우선은 그러니까 물론 매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 환자의 60% 70% 정도는 굉장히 대부분이 보톡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톡스를 미리 그러니까 그 하나를 하면서 네. 다른 시술 같이 이제 병행하는 종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보톡스는 근데 한 번 하면 정기적으로 좀 하는 시술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약간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네. 그렇게 3개월을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3개월이 지나면 좀 이렇게 예쁜 게 갑자기 사라라 사라지면서 좀 이 중독적인 맛이 있는 거 아닌가요? 3개월까지는 좀 예쁘게 유지가 되다가 네. 이제 3개월 지나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3개월의 마법이 풀리면 네, 네. 그래서 그 제일 좋은 상태를 유지하시려면 3개월 유지해 주시면 좋고 만약에 좀 너무 짧은 간격으로는 안 맞고 싶다 하시면 조금 그 개인의 주기에 맞춰서 좀 조절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미용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이거를 셀프 시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서 셀프 시술로 뭐 유튜브 후기 올리시고 이런 분들 많은데 원장님 어떠세요? 셀프 시술 좀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보톡스 정도는 네. 다들 셀프로 하지 않나요? 그럼요. 네. 근데 우리 오건영 쌤은 너무 젊으시고 그러셔서 아직 하실 데 없지 않나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래도 미간 주름이랑 아. 이마 정도는 약간 아. 주기적으로 시술을 합니다. 네네. 이 미간은 사실 좀 뭐 젊고 나이가 많고를 떠나서 표정 주름이기 때문에 인상이 좀 강해 보일 수 있죠. 여기 미간 주름이 이렇게 있으시면. 그러기도 하고 네. 이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약간 이제 찌푸려가지고서 집중할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해주면은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아직 그 젊기 때문에 3개월 간격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끔씩 한 번만 맞아도 네. 주름 관리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우연한 기회에 보톡스를 맞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디 제가- 맞으셨어요? 저는 이마에 제가 이렇게 찡그리는 그게 되게 심했는데 이마도 좋아져서 이제 이렇게 표정 주름 개선하고 나니까 인상도 굉장히 순해지고 또 사실은 저는 턱도 좀 맞아봤습니다. 그 턱도 굉장히 이렇게 얇아지고 또 갸름해지고. 이마도 맞아봤어요. 네. 풀 서비스로 맞아봤는데 이마 주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마 주름 쫙 펴져서 너무 만족하는 시술이에요. 네, 사실. 네. 네. 그 원장님은 얼굴 작으신데 혹시 이런 보톡스 턱에는 필요 없으시죠? 네. 저는 네. 침샘 보톡스를 좀 맞는 편이긴 해요. 침샘이요? 그러니까 네. 그 옆쪽으로 약간 그 귀 쪽에 있는 침샘들이 시간이 지나면 좀 비대해지는 편이라서 네. 이런 쪽에 보톡스를 통해서 관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침대 보톡스가 여기 그 악관절에 통증 있으신 분들한테도 여기 악관절 근육에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쓰이시긴 하더라고요. 맞아. 깊은 쪽에 네. 이제 그러니까 근육 같은 경우에는 네. 치과에서도 그러니까 치료적인 목적으로 보톡스를 맞으라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보내는 네. 경우도 있어요. 예. 원장님 그 병원에서는 많이 안 하시나요? 그런 악관절 보톡스는? 네, 왜냐면 저희는 이제 미용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용량을 그냥 저희 기준에 이제 미용 목적의 용량을 쓰는데 실제로 치과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치료 목적이라서 용량을 2배, 3배 이렇게 좀 많이 쓰시기도 고용량. 하고, 예, 그래서 뭐 볼거짐이나 뭐 다른 부작용이 사실 발생할 확률이 좀 높은데 치과에서는 어쨌든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미용 쪽에서 사용하는 용량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볼거짐이요? 그런 그 보톡스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조금 이제 과하게 들어가면
볼거짐 현상 있다고 그 얘기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따가 한번 강의에서 나오시는 거죠? 오늘은 사실, 없어요? 네. 그 상어턱 보톡스는 저희가 안 다루다 그러면 한번 보니까. 이따가 지나간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선 오건용 원장님 강의 준비하신 것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할 한 강의는 이제 그 주름에 이제 사용된 보톡스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보톡스가 주변에서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술이 그렇죠. 된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원장님께서도 이제 셀프로 시술을 해본 네. 것처럼.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스킨 부스터나 아니면 두통까지 치료적인 면에서도 정말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톡스 하면은 역시 주름 펴는 시술로 제일 많이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안티에이징 시술이 기본인 이제 주름 보톡스 시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톡스 이거는 사실 상품 이름입니다. 뭐 데일밴드처럼 특정 회사의 제품 이름이에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보툴리눔 톡신, 조금 더 정확히는 보툴리눔 톡신 타입 A입니다. 네. 그렇지만 편의상 저희끼리 네. 말할 때는 보톡스를 지칭을 좀 네. 할게요. 그래서 보톡스는 이런 그러니까 클로스트리움 보툴륨 되게 어려운 이름인데 균에서 나온 신경 독소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 독소가 근육 움직임을 마비시키면서 이렇게 약간 주름을 피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균주의 타입에 따라서 A형, B형, E형 등 다양한 타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A형이 가장 안전성이 입증이 되었고 유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국내에서 쓰이는 모든 보톡스 제품은 다 A형이에요. 네. 그래서 A형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신경 독소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톡스 항체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보톡스 내성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스킨 보톡스에서 좀 더 다룰 건데 결론적으로는 보톡스를 맞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3개월 네. 간격을 지켜서 맞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사진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이런 보톡스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좀 깎아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근육 마비시키는 네. 부분만 남긴 이런 퓨리파이드 코어 뉴로톡신 제제들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름을 피려면은 주름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겠죠? 저번에 영상에서 저희가 피부 네. 노화 과정 알아봤는데요. 그때 슬라이드를 그대로 좀 네. 가져와 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외선을 받으면은 이제 저희 피부의 대들보 같은 진피, 진피층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구조물들이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가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피부가 접히면은 네. 이런 구조물들이 아래로 꺼져 내리면서 주름이 네. 생기게 되는 원리예요. 네. 제가 잠시 그 강의 중 죄송한데 다음에 우리 그러면 3탄은 좀 저런 콜라겐 구조물을 올릴 수 있는 그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좀 궁금증이 생기네요. 좋은 강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제일 기본 자외선 차단이죠. 네. 너무 뻔한 얘기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하다. 이런 그러니까 노화 방지부터 주름 예방까지도 자외선 차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노션으로 정리를 해둔 자료 일부인데요. 네. 그러니까 보톡스가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름을 잡는 보톡스 외에도 이제 근육이나 침샘 사이즈를 줄이는 보톡스, 뭐 표정을 변화시키는 보톡스, 피부 결을 좋게 하는 보톡스 등 쓰기 나름으로 활용법이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심지어 탈모에도 보톡스가 효과가 탈모에도요?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굉장히 놀라운데 네. 스킨 보톡스를 그러니까 이제 네. 조금 머릿결이 굉장히 얕고 그다음에 듬성듬성하신 분들한테 놓으면은 그러면은 머리가 굉장히 굵어지고 모발이 굵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빼곡하게 납니다. 여러 가지 아직까지 연구가 네. 되고 있는 주제기는 한데요. 근데 일단은 보톡스가 이제 그 신경 차단을 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모근에 발생하는 이런 그 압력을 줄여준다. 혈류를 증가시킨다. 맞아요. 압력을 줄여줘 가지고서는 모발이 더 약간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라는 의견이 지금 지배적으로 네. 있습니다. 보톡스 만능설이 맞나 너무 본데요. 이제 보톡스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들릴까봐 예.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는군요. 맞아요. 네. 일단 활용성이 다양하다 네. 정도로만 이렇게 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네. 자주 시술되는 이 6가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런 시술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Q&A 세션 때 답변을 드려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마 보톡스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네. 대중화된 시술이고요. 이런 눈썹을 위로 올리는 네. 전두근을 타겟으로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슬슬 풀리고 있나 봐요. 네.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이마 움직임을 최소화시켜 주니까 네. 이마 잔주름이 되게 좋아지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스킨 보톡스, 그러니까 얕게 깔아주는 보톡스를 통해서 이마가 반질반질 광이 날 수 있게. 이마가 아주 탱탱하고 이제 전혀 주름이 없으시네요. 광이 나시네요. 네. 그리고 저 주기적으로 네. 관리를 하는 네,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질반질 광이 날 수 있게끔 스킨 보톡스 추가를 해서 시술을 하는 편입니다. 원장님, 그런데 이제 이마 그 전두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눈을 뜰 때 저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눈에 힘이 약하고 눈 뜨는 힘이 약하고 이마로 뜨시는 분들은 저 시술을 하고 나면 안검하수 같은 거 좀 오지 않나요? 안검하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아까 성혜영 원장님께서도 네. 본인이 그러니까 눈이 순해졌다 네.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눈이 순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마가 주름이 펴지면서 눈을 약간 누르듯이 느낌이 듭니다. 난 부리부리한 거 원한다. 그러면 이제 좀 뜨는 힘이 필요하게. 눈이 시원하게 떠지지가 않는다. 네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눈이 무겁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눈을 뜰 때 이마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저희가 항상 시술 전에 파악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눈을 감았다가 떠서 위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서 되게 그러니까 유명한 부작용이 네. 하나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이 사무라이 눈썹이나 앵그리버드 눈썹, 네.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는 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그 경우는 앵그리버드 이 눈썹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앵그리버드 네. 눈썹은 사실 너무 흔한 네. 부작용이기 때문에 사실 치료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네. 가운데 근육이 굉장히 마비가 돼서 네. 가장자리 쪽 근육이 올라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가장자리 쪽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또 뚜껑 놔준다. 놔주면은 네. 그러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럼 다시 순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 처음 시술을 할 네. 때는 그러니까 이런 앵그리버드 눈썹을 감안하고서라도 좀 눈썹이 올라가게끔 네.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리터치를 통해 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우리 올라가- 김윤희 원장님 어떠세요? 이 시술 많이 하시잖아요. 할 때 좀 저런 부작용 좀 오시나요? 네, 이마 보톡스 할 때 흔하게 오는 흔하게 부작용 와요? 중에 하나고, 아. 그래서 저는 좀 미리 예방해서 사이드 쪽을 집중해서 놓긴 하는데, 그래도 종종 발생하고요. 그러면 이제 미리 말씀만 드려서 그런 불편한 일이 생기면 내원하시라 해서 설명만 미리 잘 드리면. 그 불편하면 이렇게 앵그리버드 하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 한 번 더 놔주고 리터치 해주고 그래도 뭐 크게 눈이 무거워지거나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눈이 무거운 거를 올리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한 필요하고,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올라간 걸 내리는 거는 금방 됩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근데 모든 시술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설명하면은 변명이 되는 거고 시술 전에 이제 말씀드리면은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있고 이거는 또 치료가 가능하다. 맞아요. 네. 놀라지 않게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놀라지 미리 않으셔도 드리는 게 되는 중요한 일이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작용 같은 거 치료법도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마랑 같이 이제 시술을 많이 하는 부위가 미간 보톡스입니다. 미간 보톡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찡그리면서 주름을 짓게 되는 눈썹 주름근과 눈살근을 타겟으로 하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네. 안검하수 부작용이죠. 여기요? 맞아요. 이마보다도 그러니까 이 미간 보톡스를 할 때 네. 안검하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이게 눈썹 위쪽으로 주사를 하면은 네. 그럴 일이 거의 없기는 한데 환자분들 중에서는 가끔 눈썹을 좀 위로 그리시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눈썹이 아예 없는 분들도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항상 찌푸려 보세요 해서 근육 네. 위치를 파악을 하고 가야 합니다. 근육보다 너무 아래쪽으로 놓게 돼서 이렇게 눈을 뜨는 근육이 이제 마비가 돼버리면은 그러면 한쪽 눈만 이렇게 처지는 안검하수가 올 수 있어요. 자, 다음. 이건 좀 걱정되겠네요. 저런 게 생기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미간 보톡스는 굉장히 그러니까 자주 하는 시술 중에 하나지만 저는 약간 그 자입점을 사무라이 눈썹이 와도 그거는 이제 금방 그 해결이 되니까 오히려 좀 위쪽으로 놓는 편입니다. 네, 노하우가 좋으시네요. 기본적인 거라서. 네. 세 번째는 이제 콧등 보톡스입니다. 콧등 보톡스는 되게 귀여운 이제 이름이 있는데 콧등 주름이 바니 주름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토끼가 코를 찡긋찡긋하면서 이제 그 지어지는 주름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바니 주름이라고 부르기도 네.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것도 이제 콧등 가로주름, 그 다음에 이제 사선주름을 부르는 말은 다 다르기는 네. 한데요. 이것도 편의상 그냥 바니주름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그래서 코를 들어 올리는 근육인 비근이랑 그 다음에 여기 눈싸근, 아까 네. 이제 미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눈싸근이 아래쪽을 타겟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별로 부작용 없을 것 같은데요? 콧등은 부작용이 네. 네. 아파요. 아파요? 그럼- 많이 아프기 때문에 코를 이제 시술을 하실 때는 조금 아픕니다 하고서는 말씀을 드리고서 네. 진행을 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눈가 보톡스입니다. 여기 눈가 주름에 또 되게 재밌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crow's feet, 그러니까 까마귀 발 아, 네네. 주름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정말 웃을 때 이제 저는 아직 지어지진 않는데 여기 까마귀 주름처럼 그러니까 눈가 주름이 이렇게 지어지는 것 때문에 보톡스를 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그 얕고 그 다음에 넓게 퍼져 있는 눈둘레근이라는 근육을 타겟으로 진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사를 할 때는 눈 바로 가까운 부분뿐만 아니라 네. 조금 더 멀리 잡아줘도 아,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이 주름이 지어지시는 분들은 네. 저는 그러니까 두 레이어로 진행을 좀 합니다. 이미 막 주름이 많이 진행이 돼서 좀 웃지 않아도 주름이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또 네.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네. 그럼 깊은 주름은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에다가 그 구조물을 좀 깔아줘야죠. 그러기는 해도 이제 그러니까 눈가는 저희가 이제 표정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톡스 효과, 잔주름을 피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 이제 보톡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모든 시술은 부작용이 있다 네.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부작용이 있나요? 맞아요. 이제 부작용을 말씀드릴 게 이 눈가를 네. 웃을 때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써야 하는데 이거를 막아 놓으니까 네. 웃는 모습이 조금 부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웃음이 아닌 것 같다. 약간 좀 눈은 안 웃고 있게 되게 무섭게 웃게 되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이게 눈둘레근이 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사진을 그냥 들고 온 게 아래쪽에 눈둘레근이 한 겹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눈 바로 아래쪽에 있는 네. 이 애교살이라고 네. 부르는 이거는 사실 살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근육이에요. 네. 근육이라 가지고서는 이런 근육을 마비시키는 보톡스를 눈 아래쪽 잔주를 잡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이 애교살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교를 이제 살리려고 필러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애교에 진심인 분들이 많아서 네. 꼭 말씀을 드려야 네.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갈턱 보톡스예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갈턱이 턱 끝에 무의식적으로 힘을 많이 주시는 분들은 여기에 짜글짜글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턱 깊숙이 주사를 해주면은 네. 또 이게 금방 좋아져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그 표정 주름이라기보다는 네. 표정을 이제 쓰면서 나오는 이제 그 근육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얕은 쪽에서 이것도 이제 웃는 그러니까 입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얕게 주사하면은 웃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깊이 주사하는 게 좋다. 맞아요. 여기는 깊이 주사해야 하는 부위입니다. 이거 부작용은 혹시 침 흘리고 이런 거 없나요? 이거는 침 흘리는 정도로 부작용이 나오려면은 네. 약간 그 턱 끝보다는 네. 이제 입 주변? 약간 스마일 보톡스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웃는 모양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보톡스가 네. 있는데 그거를 좀 너무 깊게 주사하면은 네. 그러면 여기가 한쪽이 이렇게 그 음식을 먹다가 좀 흐를 정도로 부작용이 네.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자, 여섯 번째는 목주름 보톡스입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효과가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많이들 하세요. 이 목주름 보톡스는 목이 가장 얕은 곳에 정말 종이장처럼 이런 그 넓은 목근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목 전체적으로 특히나 여기 목 밴드가 보이는 곳에다가 보톡스를 놔주면은 이런 그러니까 목주름이 완화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턱라인 스킨 보톡스도 네. 사실은 여기를 타겟을 하는 겁니다. 얼굴 하부 쪽에 리프팅 해주는 보톡스라고 턱라인 보톡스 네.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 그 경우에는 사실 이 넓은 목근의 위쪽을 타겟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관을 당겨주는 힘을 약화시켜서 리프팅 효과를 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6가지를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보톡스에 대한 오해도 정말 많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네. 눈가 주름할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보톡스만 맞으면 주름을 네. 다림질한 것 마냥 쫙 펴지냐? 근데 사실 그러지는 않고요. 보톡스는 다림질보다는 빨래를 널어 놓는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정을 지을 때 주름이 지는 거를 다이나믹 윙클이라고, 그러니까 동적 주름이라고 네. 부르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개선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근육 움직임이 없을 때도 있는 깊은 완전 주름들은 꺼진. 맞아요. 네. 이미 꺼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아예 약간 그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제가 전자현미경 네.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 콜라겐 구조물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채워 넣는 시술을 네. 통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구조물들을 재생시켜줘야지 주름이 개선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주름들 개선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옅어지는 정도의 개선을 네. 보인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데 팔자주름을 간혹 보톡스로 네. 개선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경미하게 개선이 될 수는 팔자주름이요? 있는데 근데 여기 입 주위는 좀 위험한 부위 아닌가요? 맞아요. 대칭 때문에? 팔자를 잡으려고 네. 보톡스를 하면은 네. 웃는 모습이 되게 여기 윗입술이 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팔자는 어떤 게 좀 추천 시술인가요? 저는 팔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래도 필러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필러요? 필러뿐만 아니라 이제 그 회오리 실이라고 그래서 실을 통해서 여기 안에다가 볼륨감을 주고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들도 있고, 네. 그게 아니면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진 이제 콜라겐 부스터들 그런 거를 깔아줘가지고 이제 지방이나 아니면 볼륨감을 올리는 시술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팔자주름 말고도 인디안 밴드, 네. 눈 아래 있는 인디안 밴드, 그리고 이제 마리오네트 라인, 여기 이제 저희가 심부볼이라고 말하는 곳이 이렇게 처지면은 주름이 생겨요. 그런 경우들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저희 주름이라기보다는 처짐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근육 운동과는 상관없이 이런 처진 부분들은 처진 거는 보톡스보다는 네. 말씀드렸던 필러나 네. 아니면 콜라겐 부스터 등으로 교정을 하시는 게 더 추천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이렇게 주름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럽게 저게 오더라고요. 그 인디안 주름 이거 생겨요. 이게 나이 들면 여기 거울 보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기고 신기하게 마리오네트 주름 이런 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이유가 있구나. 맞아요. 그리고 네. 용어들도 많이 네. 알려져서,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뭔가 쳐졌나 싶었는데 이제는 나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겼어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더 그걸 찾아서 네. 그러니까 적합한 시술 받기에 좋은 네. 이제 이제 환경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 주름도 제가 이건 미용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치료 목적으로도 이 주름도 병이잖아요. 나이 드시면 생기는. 그래서 가끔 제가 그 어르신들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짠하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 정말 이렇게 많이 생기시거든요. 근데 꼭 우리가 나이 들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해요. 이런 거 좀 맞아보시면 훨씬 더 좋아지실 거라고. 그럼 되게 만족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주름이 질병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요새 예전에는 이제 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하다고 봤지만 요새는 웰 에이징이나 맞아요. 저속 노화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웰 에이징에는 굉장히 좀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주름 치료가. 그리고 사실 100세를 살아도 예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좀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르신들한테 어르신일수록 더 꾸미고 예쁘게 하셔라 이런 얘기 많이 드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좀 몇 개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되게 재밌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계신 분 아이돌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너무 생각하시나요? 과찬이 말씀이고요. 아이돌 제의 받아보지 않았나요? 아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뭐 그냥 공부를 열심히 네, 했기 공부 때문에 좋아해서? 네. 공부를 좋아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의사가 됐고요. 네. 아이돌 제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아무래도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런 거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멘사 시험 보러 가셨다가 바로 귀국하신 분입니다. 이 선생님 얼굴도 잘생기셨는데 굉장히 다재다능하시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 탤런트가 많으신 분 같아요. 왜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더 재밌는 강의. 오늘 강의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어디 좀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보톡스보다는 리프팅이나 실 시술이 더 낫다 이런 얘기 하던데 보톡스만으로 가능한 효과에 한계가 있나요?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보톡스는 조금 그 젊으신 분들도 관심을 네. 가지면 좋을 게 네. 예방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그러니까 김인희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보톡스가 뭐 물론 주름이 질병은 아니지만 이제 웰레이징 시대에서 그걸 이제 그러니까 도와준 역할을 할 수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확실히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주름이 깊은 주름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효과로서의 의미가 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리프팅이나 다른 시술들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보톡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를 그러니까 주름을 관리해야겠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깔아주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다음 또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목주름 보톡스는 유지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목주름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유지 기간이 그래도 그러니까 3개월 정도는 가요. 근데 네. 보톡스는 사실 전체적으로 유지 기간이 사람마다 좀 다른 편이긴 합니다. 네. 이제 그 스킨 보톡스 파트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기는 한데, 보톡스가 굉장히 이제 저희가 잘 접할 수 있는 시술이 되면서 내성 발생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런 보여요.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람들마다 유지 기간이 좀 다를 수 들쑥날쑥하게 있다. 네. 약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근데 이거 너무 막 중독되셔갖고 너무 자주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과도한 누적은 좋지 않다. 제가 한번 본 케이스가 대학에 있을 때 이거 성형외과 원장님이 많이 맞으셨어요. 너무 그러니까 시술하시고 이게 보톡스가 100유닛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거 한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한 번 따면은 그러니까 남는 걸 또 이제 시술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누적이 되셔서 이 호흡근 마비가 오신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많이 맞으셔서 너무 많이 치료를 그래서 인투베이션 하셨죠. 네. 세상에. 근데 이제 과도한 시술은 좋지 않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 미용으로 맞는 정도로는 그렇게 생기지 그렇죠, 않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보툴륨 톡신은 네. 신경 독소기 맞아요. 때문에 네. 주의해서 써야 합니다. 네. 항상 그 트레이닝을 받은 전문적인 의료인에게 물론 의료인들도 셀프 네. 시술을 하다가 예. 이렇게 이제 그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이제 저용량으로 꼭 네. 필요한 부분에만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윤희 원장님 준비하신 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보톡스가 이제 근육층에 주사해서 주름 치료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새 핫한 시술 중에 스킨 부스터라는 있죠. 시술이 있는데 그거는 피부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좀 좋아지게 하는 시술인데 스킨 부스터와 스킨 보톡스는 다른 건가요? 스킨 부스터에 스킨 보톡스를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스킨 부스터로 사용되는 네. 성분 중에 보톡스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술하는 걸 저희가 스킨 보톡스라고 이제 부르고 말 그대로 보톡스를 피부층에 이제 주입하는 시술인데 제가 이걸 준비하는데 스킨 네. 보톡스를 준비하는데 내용이 너무 노잼인 거예요. 그래요? 제가 지난 방송 때는 뭐 시술하고 나서 볼륨을 좀 줄인다든지 네. 꺼진 데가 좀 채워졌다든지 이런 그림이나 사진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스킨 보톡스는 이게 하고 나서 전후 사진을 뭐 일반 카메라로 찍는다고 해서 뭐 변화가 크게 이제 도드라지지 않다 근데 보니까 스킨 보톡스 실제로 하고 오신 분 보면 이마에 광이 나서 피부에 광이 나서 도대체 뭘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게 그쵸. 되더라고요. 받으신 분들은 만족도가 되게 좋은데 네. 그거에 비해서 사진을 찍으면 그 광이 그렇게 그쵸. 사진상으로 네. 굉장히 잘 도드라지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킨 보톡스가 요새 워낙 시술을 많이들 받으시기도 하고 관심이 네.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지루하시지 않게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킨 보톡스는 스킨 보톡스라고도 부르지만 메조 보톡스나 더마톡신, 더모톡신 등의 용어로도 많이 불리는데 이게 이제 워낙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까봐 제가 용어를 좀 모아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용어들을 보시거나 들으시면 그냥 이게 스킨 보톡스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마톡신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같은 시술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근육 보톡스 시술과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 일단 주사하는 층이 다른데 근육 보톡스는 인트라머스큘라 그러니까 근육 안에 보톡스 약물을 주사하는데 우리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엉덩이 주사 네. 맞으시는 게 이제 네. 대표적인 근육 주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보톡스도 얼굴에 있는 근육에 맞는 근육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스킨 보톡스는 이제 피부에 맞으시는 건데 피부의 층을 보면 그 가장 위층에 있는 게 표피층이고 그 네. 아래 진피층이 있는데 보톡스를 그 진피층에 그 안에 주사하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약물에도 좀 차이가 있는데 스킨 보톡스를 할 때는 근육 보톡스에 사용하는 약물의 농도를 평균 2배에서 4배 정도 묽게 희석해서 사용하는데 저의 경우는 2.5배 정도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술하는 방식도 좀 차이가 있어서 스킨 보톡스의 경우에 시술 부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마를 시술한다 하면은 대개 0.5에서 2cm 정도 사이의 주사 간격으로 시술 부위 전체를 촘촘히 시술하는데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직후에는 이렇게 모기 물린 것처럼 좀 이렇게 주사바늘 들어간 자리가 부어 있고 요 붓기는 대개 한 2-3시간 정도면 가라앉아서 저게 흔히 말하는 엠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스킨 보톡스하고 생기는 엠보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금방 꺼진다. 네, 네. 2-3시간 정도면 없어지고 바늘 자국만 네. 잠깐 남아 있어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크게 없는데 이제 직후에는 저런 모양으로 보일 수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네.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유지 기간에도 차이가 있는데 근육 보톡스의 경우에 아까 이제 3개월 주기로 권해주신다고 네. 하는데 사실 3개월이 제일 예쁘게 유지되는 기간이고 이 스킨 보톡스는요? 스킨 보톡스는 사실 그보다 유지 기간이 좀 네. 짧아요. 제가 그 유지 기간에 스킨 보톡스를 3-4개월 이렇게 네. 적어놨는데 사실 근육 보톡스의 경우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완전히 원상태로 돌아오는 네. 데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맞으시다 보면 본인의 주기가 생겨서 저희 병원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1년에 한 번 맞아도 유지 굉장히 잘 되시는 분도 계시고 3개월 되면 바로바로 오시는 네.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본인의 주기를 찾으시는 게 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킨 보톡스는 시술의 목표가 근육을 약하게 만들거나 근육의 사이즈를 줄이는 게 아니라 모공이나 잔주름들이 좀 좋아지고 피부의 결과 질이 개선되고 그리고 다소의 이제 리프팅 효과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얼굴에도 근육이 있는데 깊은 층에만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좀 얕은 층에도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피층에 보톡스를 주사하게 되면 그게 확산이 되면서 얕은 층에 있는 근육들이 좀 이완이 되면서 잔주름이 좀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피부 모식도에 일부러 좀 가져왔는데 보시면 요게 모근이고요. 여기서 모발이 자라서 그 모공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모근 주변에 이렇게 근육이 하나 조그만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게 털세운근이라고 네. 하는 근육인데 이 근육들이 수축하게 되면 사방에서 모공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모공이 커지거든요. 근데 보톡스를 이 진피층에 주사하게 되면 요 근육에도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근육이 느슨하게 풀어지면서 넓어진 모공이 좀 개선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노랗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또 피지샘이거든요. 네. 근데 보톡스가 과다하게 분비되는 피지량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여드름이 있는 분들 스킨 보톡스 받으시면 네. 그럼 여드름도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워낙 피지량이 많아지면 모공도 따라서 같이 늘어나는데 네. 보톡스로 피지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늘어났던 모공도 간접적으로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런 원리로 해서 그 다한증에도 그 그쵸, 치료 땀샘. 목적으로도 땀샘, 네, 이렇게 땀이 맞습니다. 많이 분비되는 것도 치료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얼굴에 있는 근육 중에 약간 아래쪽으로 당기는 근육들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피부 처짐이 좀 개선될 수 있고 뭐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다소의 리프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있는 혈관의 확장을 좀 억제하고 염증 반응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얼굴에 홍조, 그러니까 좀 붉은 기운이 있으시거나 그 이제 저 주사는 술 먹고 이 주사가 아니고 피부의 염증성 질환 중에 네. 하나인데 주사 치료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한증이나 탈모 치료에 사용하고 침샘을 탈모에도요? 네, 아까 네, 아까 말씀하신 흉터도 흉터에도 연구 결과들은 꽤 네. 있어요. 그 기전은 네. 그 안쪽에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들이나 근육의 수축을 좀 네. 방지해서 흉터도 좀 개선된다는 스터디들이 사실 좀 저기 아까 주사 그 로제아 그 말씀하신 거 이렇게 혈관 확장돼서 뭐 이렇게 코 같은데 우리가 되게 빨개지는 그런 네. 면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치료했을 때 이 답이 없을 때 사실 시도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전 자체가 그 이제 혈관 확장 자체를 억제하기도 하는데 염증 반응을 더 유발하는 좋아진다. 네, 그 이제 물질들을 줄여주다 보니까 네. 이제 다양한 다양한 효과가 있네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최근에 굉장히 네. 치료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보톡스를 가지고 하고 네.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아토피에도 분야에서 좀 도움이 될까요? 아토피에는 염증 반응. 그렇죠. 염증 반응. 근데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논문들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네. 아토피에 대한 논문은 제가 못 보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못 봤던 것 같아요. 대상포진 신경통. 아니 이것도 논문상으로는 네. 꽤 이제 검색이 돼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제 그
감각신경과도 연관이 돼 있지만 이 통증 유발할 때 근육이 수축하는 것 때문에 네. 통증이 또 유발되기도 해서 아세틸콜린 차단하면 근육 수축을 좀 방지하면서 통증이 좀 좋아진다는 네. 연구 결과가 있긴 제가 했었어요. 보면은 우리 네. 그 미용 쪽 하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섬세한 과학자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작은 디테일한 것까지도 이렇게 분석하셔서 이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특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장단점을 좀 살펴보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네. 뭐 예를 들면 눈 옆에 보톡스를 맞았는데 입은 웃는데 눈은 안 웃는다 이렇게 저한테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스킨 보톡스도 그러나요? 근데 훨씬 덜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번 증상이 뭐 부작용이 생기시면 이제 반응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나는 주름이 쫙 펴져서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근육 보톡스 맞으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어색해서 내 얼굴 아닌 것 같고 네.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스킨 보톡스로 또 해보시면 그런 불편함은 훨씬 덜하니까요. 그리고 이마에도 이제 맞고서 무거운 부작용 생기시면 또 스킨 네. 보톡스로 시도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비되면 곤란한 안면 근육에는 사실 근육 보톡스를 저희가 안 권하잖아요. 네. 근데 스킨 보톡스는 이제 그런 근육이 있는 부위에도 시술이 가능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풀페이스에 네. 시술이 가능한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근육 보톡스에 비해 유지 기간이 비교적 좀 짧고 그다음에 시술할 때 시술 전체 부위를 촘촘한 간격으로 시술하다 보니까 시술 시에 통증 이슈가 조금 네.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통증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뭐 리도카인 크림 같은 거 바르고 크림을 예. 당연히 바르는데 좀 네. 길게 발라드려요. 오랫동안 저는 몇 분 그래도. 정도 발라야 되나요? 사실은 뭐 더 길게 바른다고 네. 해서 마취가 더 잘 되는 건 아닌데 네. 그냥 좀 환자분들의 안정을 위해서 그냥 3, 40분 정도 그 정도로 발라드리는- 아플까요? 많이 네. 아픕니다.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한두 포인트면 참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얼굴 전체 하면 바늘이 한 100번에서 200번 정도 들어가니까 그 과정을 네. 다 참기는 좀 사실 그 또 쉽지는 이렇게 않습니다. 주입하는 방식이 손으로 한 땀 한 땀 원장님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 뭐 더마샤인 이런 더 엑스샤인 장비요. 이런 인젝터. 약간 인젝터, 멀티 니들 인젝터 이런 걸로 자동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비교 한번 어떤 게 더 좀 효과가 좋은지 뭐 통증이나 이런 면에서 사실 받으시는 분들은 장비를 더 선호하시기도 해요. 왜냐면 한 아파서? 번에 여러 바늘이 들어가니까. 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시술하고 이제 결과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네. 저는 매뉴얼로 한 땀씩 네. 장인 정신으로 원장님 하신 거 하는 걸 보니까 선호합니다. 너무나 잘하셨더라고요. 균질하게 잘하셔서 역시 장인의 솜씨가 느껴집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변화를 보시면 젊었을 때는 좀 이렇게 매끈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깊은 주름도 생기고 잔주름도 생기고 피부도 아래쪽으로 처지고 수분과 콜라겐도 빠지고 이렇게 변화가 오고요.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네. 피부에 주름이 생기면서 진피층에는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피부 모식도인데 이게 좀 사이즈가 작아서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제일 위에 있는 게 표피층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진피층. 그리고 아래쪽이 진피 하층이라고 해서 피하 지방이 있는 층인데 보시면 진피층에 굉장히 구조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모근과 털세균근과 뭐 피지샘 설명드렸고 이외에도 혈관도 지나가고 땀샘도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 진피층에 보톡스를 주사해서 이렇게 다양한 구조물에 영향을 주고 그런 효과가 이제 이 구조물들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피내 주사하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주사하거든요. 이 그림이 제가 놓고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게 이게 꼭 표피층에 주사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주사 바늘이 여기 좀 더 깊은 요 진피층 내에 들어간다고 그것만 조금 이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보톡스 작용 기전인데 이게 좀 어려워서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드리지 말까 했는데, 이게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보톡스의 가장 큰 그 효과 중에 하나가 근육 수축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근육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수축하고 뭐 억제되고 이런 게 아니라 신경에 이제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신경,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서 그게 근육에 가서 어떤 이제 신호를 주면 그거에 따라서 근육이 수축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신경의 말단부고요. 여기에 이제 뭐 땀샘이
영향을 준다든지 근육이 영향을 준다든지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저희 신경 말단부에 보시면 이 동그란 베지클 안에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세틸콜린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지클이 요 말단부에 있는 수용체에 접합을 하면 이렇게 채널이 열리면서 안쪽에 있는 아세틸콜린들이 분비가 돼서 만약에 이 그 신경과 근육 접합부다. 그러면 이 아세틸콜린이 근육을 수축하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땀을 분비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나 피지를 분비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나 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보톡스를 주입해 주게 되면 요 좀 복잡하게 생긴 요게 보톡스인데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수용체의 구조물 일부를 절단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상이 생기다 보니까 베지클과 이 수용체의 정상적인 결합을 막고요. 그래서 채널이 열리지 않고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아세틸콜린도 바깥으로 분비가 되는 게 아니고 안쪽에 머물다 보니까 아무리 신호가 와도 그게 이제 근육까지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세틸콜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뒤에는 그 논문들을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건 이제 스킨 보톡스 했더니 그 모공 사이즈도 좀 줄어들고, 예, 피부의 처짐도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피지 그 조절에도 도움이 됐고, 이제 흉터에도 좀 도움이 됐다 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여드름에서 보톡스 사용했던 논문인데,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이 오일레드우라는 것과 나일레드는 그 지방 성분을 염색하는 그 이제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빨간 게 지방이 염색된 거고, 여기 형광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또 지방이 염색된 건데 아세틸콜린을 첨가했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보시면 지방량이 훨씬 늘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이 시점에 보톡스를 주입했더니 피지 분비가 이렇게 줄었다가 16주에 걸쳐서 조금씩 이렇게 돌아오더라 하는 거고 각각 그래프는 보톡스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보톡스 주입 후에는 피지 분비가 이렇게 낮아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 다들 제일 많이 하신 질문이 저는 그럼 피부가 건조한데 스킨 보톡스 해도 되나요? 저는 안 맞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관련해서 좀 재밌는 논문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이게 아세틸콜린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그 피지 분비량이 높아진다는 그래프고요. 재밌는 건 사실 오른쪽 그래프인데 보시면 왼쪽은 지성 피부인 사람들이고 오른쪽은 정상에서 약간 건조한 피부의 사람들인데 보시면 지성 피부에서는 그 보톡스를 주입하면 피지 분비량이 확 줄고요. 모공의 사이즈도 많이 감소하게 되는데 정상이거나 약간 건조하신 분들은 피지량이 줄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아요. 그리고 모공 사이즈는 사실 거의 변화가 없는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설명하기로는 그 지성 피부인 사람들에서는 콜린 수용체의 발현이 높아서 그런 경우에는 아세틸콜린을 차단하면 효과가 이제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는데 건조하거나 정상 피부이신 분들한테는 콜린 수용체 발현 자체가 낮다 보니까 아세틸콜린을 차단해도 그 변화가 크지 않다고 설명드리는데 이제 어렵게 설명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도 너무 일단 크게 걱정하지 않고 좀 받아보셔도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받았는데 나는 좀 건조하다 하시거나 건조해지는 게 너무 걱정된다 하시면 물광주사를 병행하시거나 다른 관리를 같이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치료 방향을 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길어져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요 나머지 두 논문은 홍조와 주사 치료에 있어서 보톡스를 주입했더니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의 이제 논문들이고요.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 시간이 좀 짧아서 우선 이제 제가 치료적 보톡스 얘기 드리고 질문도 받겠습니다. 네, 혹시 이거로 보셔야 돼요. 그 치료적 보톡스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그 주로 안검 연축이나 아까 누르시면 예, 이거 한번 보면 설명드릴까요? 제가 네, 직접 하시면 잠시만요. 이게 어떻게 뛰어? 화면에.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는 간단한데요. 우선은 뭐 두통이나 편두통이나 안검 연축 같은 경우는 내과적으로 약물로 치료하잖아요. 저희 과는. 그런데 내과에서 약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 보톡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두통 중에서도 편두통 중에서도 약으로 되는 건 약으로 치료하지만 약으로 되지 않는 두통이 있거든요. 그런 두통을 보톡스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크라이테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난치성
자주 재발하고 뭐 한 달에 몇 번 이상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이 편두통이 오시는 분들마다 이 주로 발생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관자놀이 부위에 근육이 많이 땡기고 아프다 이렇게 수축돼 있다. 뭐 양쪽으로 올 수도 있고 한 편측성으로 올 수도 있는데 약물로 되지 않는 경우에 이 부위에 보톡스를 롬으로 해서 그거를 치료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실제로 보톡스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접근성이 되게 좋은 거고 보톡스가 주사한다고 해서 바로 근육 마비가 오는 게 아니라 2주 정도 걸리잖아요. 저희가 보톡스라는 거는 이제 보툴리눔 톡신 그 살아있는 현기성 균 바틀이 있고 거기다가 식염수 넣고 어떻게 보면 배양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네. 톡신 농축액을 네. 약간 희석시키는 희석시키는, 개념이라고 예. 보셔야 그래서 그거가 그 이 근육에 들어갔을 때 바로 작용하지 않고 한 효과가 나타나는 건 보통 2주라고 보잖아요. 서서히 나타나서 근육 보톡스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근육이 너무 과긴장된 것을 풀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료적으로 쓸 때는. 그래서 뭐 후두에 그 근긴장이 많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승모근에 굉장히 뭉침이 심해서 이것이 어깨에 긴장성 두통을 유발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약으로 잘 안 나요. 이런 것들이 이 후두의 쪽에도 그렇고. 근데 T자 어깨 시술하실 때 여기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 여기 승모근에 그 과도한 그 뭉침이나 과도한 발달을 억제해주면 두통이 많이 개선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리고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주사 부위를 보니까 네. 편두통에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긴장성 두통이 그쵸, 또 이제 그쵸, 맞아요. 텐션 예. 타임 헤데이크, 예. 그러니까 여기가 쪼이듯이 아픈 예, 맞아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셀프 보톡스를 맞다 네. 보면은 씹는 근육이 약해지면은 네. 여기 이제 관자 쪽으로 또 씹으려는 경향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선 이쪽에다가 예. 보톡스를 놔가지고 그 두통을 완화시키는 편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긴장을 완화시키는 치료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의미가 있고 또 이거는 뭐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해볼 수 있고 약물로 치료 먼저 한 다음에 환자분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부분적으로 내가 근육 긴장이 굉장히 과도한 경우 그 부위에 해볼 수 있겠다. 네. 5유닛 정도 들어가니까 용량도 과도한 게 아니거든요. 이 한 부위당 5유닛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안검 연축이라고 우리 내과에 자주 오시는 그런 질환이 있어요. 눈떨림이 계속 있는데 눈떨림이 이제 피로할 때 주로 많이 나타나시거든요. 전해질 불균형 때도 올 수 있고 과로했을 때도 올 수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초기에 오시면은 전해질 교정하고 뭐 이렇게 좀 잘 쉬고 이렇게만 하셔도 좋아지시고요. 뭐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거 2대1로 보충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수액 같은 걸로요. 근데 초기에 그렇게 잡히면 좋은데 잘 안 잡히고 계속 반복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문제는 남들이 보기에도 눈에 보여요. 눈 떨리는 게, 연축이. 이게 계속 그런 근육이 진동하듯이 떨리는 건가요? 예, 그 불수의적으로 계속 떨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위를 찾아내서 어떤 근육이 문제인가를 찾아내서 거기만 마비시켜버리는 개념이죠. 그래서 뭐 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시술 그 부위마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마다 뭐 얼굴 전체에 오시는 게 아니라 딱 한 근육, 두 근육 정도가 떨리거든요. 그리고 그 근육을 마비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에 여기 보시면은 관련 질문이 한 분 있으셨는데요. 예, 저기 김홍성 님이 주신 거. 여기 눈 주변 떨림이 너무 불편한데 식력 안정제보다 보톡스가 좋다. 우선은 이제 내과적으로 오셨을 때 바로 보톡스 맞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영프로마진이라고 이런 추체외로 증상을 좀 좋게 하는 그런 약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떨림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을 써보고 또 어떤 경우 인덴을 써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마그네슘 베이스의 그런 마이어스 칵테일 이런 거 주사 맞기도 하고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불수의적인 연축이 이제 고착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해볼 수 있는 시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양학적인 치료도 한번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는 거네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바로 좋아질 수 있게 돌릴 수 있으면 돌리는데 이게 고착이 돼서 계속 나타나고 환자분이 생활을 불편하고 대인관계에서도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이거 계속 떨리시니까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거기만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해볼 수 있겠다. 네. 만약에 그런 예. 경우에 이제 예. 보톡스 효과가 떨어지는 뭐 한 3, 4개월, 예, 5, 또 6개월 해야죠. 되면 네. 대부분은 그 네. 상태로 다시 오시나요? 꼭 그렇진 않으세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초기에 잘 잡아주면 영구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질문이 하나 네. 있습니다. 사실 아까 그 발표하시는 네. 자료에서 잠깐만 이거 띄워주시면은 네. 저희가 이제 보톡스 시술을 할 때 약간 그 피하고자 하는 이제 네. 그 부위들이 이 자이고마티쿠스 근육이랑 그다음 리소리우스 머슬이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쵸, 그러니까 비대칭. 웃는 게 네. 비대칭이 돼버리는 네. 그런 이제 약간 주입 하는 부위인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축할 때 연축할 때 비대칭이 왔을 때 비대칭이 왔을 때 예. 그럼 걔네들을 그러니까 마비시켜주면은 네, 다시 그래도 비대칭이 풀리는 거죠. 비대칭이 풀리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하이퍼액티브하니까 네. 얘네들 좀 잠재우는 그쵸, 연축이 개념으로 막 하는군요.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났고요. 질문만 받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실 리프팅. 또 오늘 주제랑은 좀 다른데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언제부터 하시면 좋을까요? 원장님 실 리프팅 하시나요? 저는 제 실리프팅을 안 해가지고 원장님이 우리 원장님. 대답해주시면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약간 어떤 효과를 내고 싶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네. 너무 이제 피부가 약간 처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늘어나는 경우에는 사실 실리프팅을 하면은 땡겨준다? 이게 울 수가 있어요. 피부가 약간 마치 이제 접히는 것처럼 네. 여기에 실을 그럴 수 넣어가지고 있겠네요. 딱 네. 꿰어지는 네. 것처럼. 그렇기 아코디언처럼 때문에 쭈루룩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마다 그거는 시기가 다 다를 수밖에 네.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목에 콜라겐 부스터. 이것도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콜라겐 부스터도 너무 종류도 많고 맞아요. 다음에 이건 그걸- 한번 주제를 만들어서 한번 그렇죠. 해보죠. 시리즈로 네. 해보죠. 네. 자, 마리오네트 주름 개선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것도 비슷한 개념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 주제에 네. 대해서 총 집대성으로 해가지고서는 한번 예전에 말씀드려야겠네요. 김윤희 선생님이 이거 마리오네트 원장님께서 그거 하지 않으세요? 여기를 오히려 이렇게 처진 거를 개선해서 좋아지게 하는. 그래서 사실 이제 네. 마리오네트 주름이 입꼬리 밑에 이렇게 네. 처지는 그 꺼진 부분이다 네. 보니까 저는 거기를 좀 채우는 시술도 네. 좀 하고 그다음에 심술보가 같이 네, 툭 튀어나오는 튀어나온 거. 거는 네. 심술보를 좀 줄이면 상대적으로 마리오네트 주름이 마리오네트 좀- 옆에 심술보. 네, 네, 그걸 그래서 줄이고 마리오네트는 채운다.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예.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노화에서 발생의 처짐 현상이라고 네. 아셔야 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지방층이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네. 생긴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하이프 뭐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그걸로 걸로 이렇게. 저도 주기적으로 합니다. 아, 그래요? 처짐이 발생을 아,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작으시군요. 꾸준한 관리를 아, 통해서.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또 50대 초반이신데 눈밑이 꺼져서 피곤해 보입니다. 어떤 시술 추천하시는지요? 눈이 꺼져서 아마 인디안 줄은 여기 말하는 건가요? 아마 티오트로프 두 네, 가지를 눈물보랑-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크서클이라고 네, 네. 알고 있는 이제 네. 그 눈 아래에 있는 이런 뭐 색소 침착이라든가 아니면 정맥이 비쳐 보이는 거, 네. 잔주름 때문에 까매 보이는 거,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은 여기 이제 깊은 주름들, 티어트로프나 아니면 이제 인디언 밴드 그런 거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눈밑이 꺼져서 피곤해 보인다라는 거는 채워 넣거나 아니면은 그쪽에 잔주름을 개선을 해가지고 피부를 조금 더 당겨주거나 하는 시술을 하시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원장님 그 스킨 보톡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눈밑 되게 얇잖아요. 여기도 하나요? 하는데 네. 이제 아까 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할 때는 좀 조심해서 해야 돼요. 음. 애교가 없어지는 경우 있어서 아, 아무리 여기요? 얇게 주입해도 워낙에 멍은 많이 안 드나요? 원래 눈 주변은 네. 다른 부위보다는 좀 멍이 좀 드는 편인데 그래서 좀 찌를 때도 좀 네. 젠틀하게 찌르고 사실 아이스팩도 지난번에 좀 대드리고 그 제가 1탄 강의 때 우리 강의했을 때 제 피부에 다른 큰 문제는 없는데 잔주름이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제가요? 네, 그렇게 얘기 죄송합니다. 아니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병원에서 우리 원장님한테 그 프로토콜을 받아서 좀 이렇게 물어서 그 셀프 시술을 해봤어요. 정말 피부가 화장이 너무 잘 받고 막 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딱 한 달 가더라고요. 좀 지속 기간이 짧은 게 네, 좀 셀프 단점이 시술이었기 때문에 다음엔 좀 전문가한테 가서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을 네. 한번 받아볼까요? 아, 그럴까요? 보톡스는 독소라고 알고 있는데 자주 주입하고 장기적으로 몸에 누적돼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다 같이 좀 말씀을 드리죠.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모든 시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과하면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해야지 뭐 이거가 이제 몸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나는 그냥 주구장창 계속 이게 하겠다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뭐 턱 보톡스를 그러니까 맞는 사람도 턱을 맞다 보면은 당연히 턱 사이즈가 너무 줄어들어서 이것도 이제 그 몸에서 기능을 담당을 하는데 그걸 막아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서 적절할 때 적절한 시술들을 추천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꾸 주입하면은 축적이 되지는 않지만 몸이 반격을 합니다. 몸은 이걸 독소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난 이거 싫어 하면서 뭔가 다른 이제 그 근육을 발달시킨다거나 내성을 증가시킨다거나 하면 반격을 합니다. 그런 걸 거기에 항상 대해서 생각을 반응이 하면서 나타날 수 있다. 적절하게 시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모든 약은 이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용량과 뭐 간격을 다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거가 이제 그런 이유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주사를 맞으신다고 하면 우리 감기 걸려서 감기약 3일 먹었는데 다음에 감기 걸렸을 때 지난번에 3일 먹었으니까 이제 못 먹어 이렇게 되지 않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니까 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하면 너무 걱정하지 않고 병원이랑 제가 상의하셔서 맞아보니까 그렇게 생각만큼 무시무시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름은 되게 무시무시하잖아요. 맞아요. 신경독소. 신경을 근육을 마비시킨다는데 그렇게 무섭지 않고 되게 효과가 좋아서 만족스러운 시술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네, 자 그러면 오늘 보톡스 되게 궁금한 거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강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질문 더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